윤석열의 속에 있는 정체는 언제부터 탄로가 났는가? 이게 드디어 이제 선거전이 들어섰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하고 선거가 붙었습니다. 1대1로 붙었는데, 그때 경북 태구에 가서 이거 한번 보세요. 자기가 연설문을 써왔는데 내가 연설문을 읽기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먼저 하는데 나중에 연설문을 읽지도 못하고 계속 본능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한 거야.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것이 윤석열의 답니다. 윤석열 속에 뭐가 들었을까? 윤석열이 지금 뭔 생각할까? 요거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왔어. 윤석열 대통령이 알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 요 영상 봐버리면 윤석열 전체야, 전체. 이해되십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경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든든하고 멋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경북을 찾으니 참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집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좀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다른 말씀을 좀 먼저 조금 올리겠습니다. 오래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들이 해올 때,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런 좌익 어떤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뺏고 세금을 약탈하고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편은 뭐 사찰이고 사이버 전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인격 말살을 하고 머리를 둘 수 없도록 만듭니다. 웬만한 배심과 용기가 없으면 이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뭐 나라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에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 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이 민주당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지시와 이 오도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그거 이의제기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아주 무슨 사이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인격을 말살을 시킵니다. 이 정당이 계속 이렇게 국민을 약탈하고 이권을 해먹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핵 개발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펑펑 쏴대는데 종전선언 하자고 그럽니다. 또 그거 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뭐 떡이 나옵니까? 국민의 먹거리가 나옵니까? 자기 할 일이나 좀 똑바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자, 이동호, 빨갱이 빨리 나와 일로. 자,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대구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가서 연설하는 중에 이동호를 딱 찍더라고. 뭐라 그러냐? 어디서 배운 주사이론? 예. 주사이론이 뭐야? 주체 사상과 일로 와. 일로 와. 주사이론이 뭐야? 주체 사상을 말하고 북한의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이게 어디서 지시를 받는지 모르지만 어디 지시를 받아요? 북한이요. 통일전선부 김정은의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잘 들어야 됩니다.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이 사람들은 다 북한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야. 이 말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경북 대구에 와서 이때 벌써 윤석열은요 벌써 감을 다 잡은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동호, 예. 네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놈아. 예. 책임지려고 주사이론 목사님한테 나와서 맨날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사이론 그건 누가 가르쳤어? 주체사상 이론, 예, 저희들이 북한 방송에서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후배들한테 가르쳤고, 그 다음에 뭐 우상호, 임종석 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근데 예. 윤석열이가 얼마나 천재냐 하면 연설 중에 너놈을 잡아낸 거야 벌써. 예. 어디서 온지 모르는 주사이론 배워가지고. 그렇지. 저 속이 뜨끔했습니다. 주사이론을 비롯해서 주체 혁명론까지가 주사이론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주사이론이 뭔지도 몰라요. 예. 주사기인 줄 알아요. 주사기인 줄. 자, 제대로 설명 한번 하고 짧은 시간에, 오늘 시간이 늦어서 짧은 시간에 빨리 하고. 예. 그 북한에는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체 사상과 주체 사상에 의한 대남 혁명론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게 주사 이론입니다. 우선 주체 사상은 혁명을 위한 이론인데, 한마디로 딱 직결되는 게 일반 민중들은 이 자신의 자주성, 창조성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령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령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북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생물학적 생명력,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그리고 죽는 그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고, 또 하나는 인간을 영생하게 하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야야야야야, 그것이 그만두고 나하고 토크를 해야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거든. 그냥 너같이 고급스럽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하나의 생명은 뭐냐? 육체적 생명이 있다는 거야. 예, 육체적 생명. 이거는 누가 줬느냐? 부모님이 줬다 이거야. 예. 여러분,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대답하는 사람 있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의 생명 뭐냐? 정치 결사의 생명, 인간의 생각의 생명. 이 모든 생명은 누가 줬냐면 수령님이 준 거라는 거야. 수령님이. 누가 준 거라고? 내가요 연변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내 중국 선교 18년 했는데, 선교를 하러 갔더니 어떤 나를 안내한 조선족 통역이 그래요. 평양 냉면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북한의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들이 서빙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예쁜 아가씨 보려고 갔지. 나 혼자 간 게 아니야. 서명하고 같이 갔어. 갔더니 결국 거기서 그 식당에서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북한으로 체포돼서 간 바로 그 식당이야. 와, 내가 그 위험한 데를 갔어요. 갔는데 그 북한의 자매님이 냉면을 이제 서빙을 하고 이게 하는데, 빠찌를 달았어. 김일성 수령님 빠찌를 달았는데, 빠찌를 우리는 달 때 보통 카라에 달잖아. 카라에.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게 빠찌가 보니까 정돈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자매님 일로 와봐. 아니, 수령님의 빠찌를 그렇게 질서 없이 그렇게 아무데나 달면 돼? 그랬더니 아닙니다.
정확히 따랐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정확히 따라서 그랬더니 손을 심장에 대가지고 제일 팔딱팔딱 제일 세게 뛰는 데다가 달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생각과 모든 것은 수령님의 통치하에서 있다 이거야. 이게 바로 주사파요, 주사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세게. 저보다 목사님이 훨씬 잘하시는데요. PPT 어제 가져온 것도 설명하면서 예, 예. 그 다음에 제목은 뭐냐면 이게 이재명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경기동부연합이 경기동부연합입니다. 설명해봐 빨리. 예.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에 점령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혔듯이 지금 대한민국을 반란으로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우리와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반란의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선 이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뒤로 좀 넘겨 보십시오.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 쪽이요. 예. 다음요. 이재명은 2010년도 5월 성남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남시장에 당선된 것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김미희가 성남시장의 경선을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김미희가 후보로 나왔다가 본인이 사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진은 김미희에게 성남시의 모든 인수위원회, 모든 권한을 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부터 경기동부연합 김미희의 지지 그리고 이석기의 지원으로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성남시의 인수위원회 경기동부연합, 그러니까 이석기의 지위를 받는 사람을 전부 포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성남시의 거의 모든 이권 중에 가장 중요한 이권 중에 하나인 청소 용역업체를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후보에게 줬습니다. 지금 한용진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이석기 용인대 후보인데 모든 이권 사업을 이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요. 충북 동지의 간첩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북 동지의 간첩단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남시에 사실상 누가 장악했습니까? 전체를. 경기동부연합 이석기가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벌인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 백현동은 아직 지금 그 규모가 추산이 안 되지만 대장동은 지금 벌인 이득이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저는 이 중에 거의 대다수 혹은 절반 이상이 이석기의 손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에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이석기는 북한의 도움으로 경기동부연합의 도움으로 경기도지사가 되었고 그리고 북한의 도움으로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이 얘들은 지금 1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북한에 보낸 통지문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지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7월 18일이니까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아직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입니다. 거기에 지금 파란 거로 한 게 이겁니다. 쟤들이 북한에 보낸 통지문입니다. 이 지사가 이재명이요, 민주진보개혁세력,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대선 후보로 광범위한 대중조직이 결집될 수 있다. 광범위한 대중조직이 누구겠습니까? 주사파를 믿는 그런 시민단체와 그런 조직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재명에게 결집돼서 후보를 만들어주도록 본사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요청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명은 한총련, 그 다음에 경기동부연합, 이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온갖 주사파들이 다 달라붙어서 결국은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한번 그 다음 신동아에 나온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남시장 이재명과
경기 동부연합 한총련의 기막힌 연결고리라고 신동아에 나온 겁니다. 이재명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애초에 성남에 자리 잡았던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 간첩 일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총련은 전대협 다음에 대학생 조직입니다. 전대협은 그나마 국민들 눈치라도 보는데요. 한총련은 북한의 명령이면 총폭탄을 두고,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정치적 생명을 누가 준다고요? 김일성, 김정은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 김정은의 명령을 위해서라면 총과 폭탄이 되어서 돌진하겠다라는 게 한총련입니다. 그리고 임종석은 그 김일성 수령에 위한 매일 충성 맹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한총련이 바로 이재명 뒤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정의찬 비롯해서 남총련 의장, 그 다음에 이재명의 가장 핵심 측근 정진상이라는 친구요. 이 친구도 남총련, 다시 말하면 한총련 산하 전남지역 총학생연합 한총련입니다. 한총련 소속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은 이 경기 동부연합에서 좀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보십시오. 경기 동부연합은 89년 7월 난파간첩 윤택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민주혁명당이 그 전신입니다. 다음요. 예, 여기에 지금 나옵니다. 이석기가 지금 2013년도에 한 발언입니다.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와 같은 혼란을 조성하자. 지금 이들이 대한민국에 혼란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요. 주체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한다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요. 예, 여기에 왼쪽에, 오른쪽에,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석기고 왼쪽에 보이는 게 하용옥입니다. 그 김용환은 북한에 갔다가 와서 그리고 몇 번의 과정을 보면서 회의를 일으켜서 스스로 해체 결의를 합니다. 그러자 왼쪽에 있는 하용옥이 다시 민족당을 재건하고 이 이석기가 그 핵심 측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석기는 간첩의 민족민주혁명당의 소속입니다. 다음요. 예,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예, 민노총이 지금 현재 반란의 주범인데 민노총의 지금 간첩 사건, 예, 뒤로 계속 넘겨보십시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예. 다음에 하기로. 요거만 해야겠다. 예, 예. 요거는 해야겠다. 여러분, 간첩단 조직. 지금 현재 광화문에 민노총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12월 7일 광화문을 뒤덮은 건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을 누가 지지하나? 지난번 간첩사 사건 조직도를 보십시오. 문화교류 간첩을 지도하는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리광지라는 가명을 쓴 놈이 석고노를 프놈펜,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만났습니다. 열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석고노는 지금 누구냐면, 당시에 누구냐면 민노총의 조직쟁의국장입니다. 조직쟁의국장이란 뭐냐면 민노총 산하의 모든 조직을 통괄하는, 그리고 시위를 일으키는 명령권을 지닌 사실상 민요권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가 지금 석고노입니다. 석고노가 그 밑에 간첩 조직을 하부에 또 만들었어요. 금속노조가 누굽니까? 이번에 이 뭡니까?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최대의 노조가 금속노조입니다. 그러면 이 금속노조가 뭐냐면 지금 이번에 총파업에 결의하고 12월 7일 날 여의도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석고노에게 무슨 지시가 내려갔느냐? 북한이 내려간 지시가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게 지금 2020년 12월 11일자 북한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그래서 윤석열의 탄핵 퇴진을 시도했습니다. 그 옆에 바로 그 지시는 그대로 다음날 시위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반란의 주범 이재명과 그리고 이 민노총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반란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란의 주범은 이재명입니다. 그 이재명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 올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석기가 더 높아요? 이재명이가 더 높아요? 제가 알기에는 이석기가 더 높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석기는 지금 전체의 그 수기이기 때문에 거의 동률이라고 보여 있습니다. 이석기가 깜빵 몇 년 갔다 왔어요? 이석기는 7년? 이석기에 7년 갔다 왔습니다. 7년 갔다 왔지? 예, 예. 이석기가 깜빵 가 있을 때
내가 청와대에서 비닐 텐트에서 투쟁할 때 이석기 누나가 우리 비닐 텐트하고 같이 붙어 있었어. 붙어 있어가지고 이석기 누나가, 자, 그래서 내가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석기가 아로를 조직했죠. 아로 조직했습니다. 아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로를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해 봐요. 그 공산당의 조직은 4가지가 있는데, 아로는 가장 높은 그 이석기가 속한 당, 민중민혁명당 바로 밑에 혁명가 조직, 리벌레이션, 그러니까 그 오가니제이션, 그래서 혁명가 조직을 아로라고 그럽니다. 아로. 예. 그래서 결국 이석기가 뭘 구상했냐면, 우리나라 모든 통신 시설은 해화 로타리에 있는, 거기서부터 유튜브고 뭐 인터넷이고 모든 전체는 이게 이석기에 의해서 탄로가 났는데, 그 통신 시설이 거기서부터 전국으로 다 나간다고. 근데 이걸 폭발을 하려고 그랬죠. 예, 폭발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평택에 있는 유류기지, 평택에서 그 가스 유류기지, 예, 저압미군을 공급하는, 그걸 폭파하려고 하는데, 예, 거기에 회의를, 그걸 실행을 하려고 완전히 끝장내려고 이걸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국정원 직원이 가장에서 숨어서 들어가서, 예, 이 이석기의 회의를 다 들은 거야. 이야,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이석기를 체포해서 바로 7년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예, 만약에 이석기가 그때 아로 이 조직을 그대로 가동해서 평택에 있는 유류기지 폭파 다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전산망 다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철, 서울의 지하철을 다 폭파시키는 걸 이렇게 돼 있어요. 됐으면요, 그때 대한민국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 이재명은 이석기의 지시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받는다. 정확하게 받습니다. 자, 이번에 석건호가 뭐랬냐면, 자기가 18년형인가 받았잖아요. 그때 딱 첫마디가, 내가 석기 형보다 형을 더 받아? 다시 말하면 모든 지위가 이석기라는 겁니다. 나만의 초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예. 지금 이석기는 석방대에 나와서 있죠. 석방대 나와 뒤에 숨어 있습니다. 뒤에서 지금 숨어서 지시하고 있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부르면 다시 나와. 이번에 알았지? 내란수계도 아마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이석기가 지시한 내용일 겁니다. 그건 네가 제일 잘 아니까 이따가 나와서 다시 설명해.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어지는 연설, 장춘체육관에서, 자, 이게 윤석열의 전체입니다.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냐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자유총연맹에서 연설한 연설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대구 경북 연설과 거의 맥락이 같이 되죠. 반국가 세력, 그리고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자, 삼성 장군 황준선 장군님을 모시고 왜 지금 야당은 종전협정, 평화협정 이걸 왜 노래 부르고 다닙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종전협정이 뭡니까? 일단 종전협정이 뭔지, 종전선언 이게 뭔지. 지금 현재는 네. 한국전쟁 6.25 전쟁을 하다가 정전입니다. 잠시 멈춘다는 거죠. 정전협정을 맺고 지금 쉽게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휴전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전을 감시 감독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전선언을 자꾸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안 하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전선언을 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여러분, 유엔사가 유엔사에 존재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유엔사를 그 다음에는 해체하라, 없애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엔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상태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북한이 남침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에 의결이 없이 바로 유엔군 참전국들이 바로 들어옵니다. 시간을 다투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유엔군 들어오면은 사용할 탄약과 장비 등이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에 7개소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은 결국은 유엔사를 해체하고 나가라는 이 숨은 의도가 남아있고, 그래서 이것은 북한에서 계속해서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을 왜 문재인이가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까? 두 번째, 평화협정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평화협정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거나 또 전쟁을 억제한 경우는 세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평화협정이 뭡니까, 여러분? 파리 평화협정입니다. 1973년도 1월 27일 날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과 월명의 레둑토가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평화협정 역사상 가장 완벽한 협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평화협정에 의해서 미군이 나가고 난 뒤에 결국 1975년에 여러분 월남이 패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쪽지 하나로는 절대 전쟁을 억제하거나 전쟁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이가 이야기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자, 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현 상태대로 훨씬 군사안보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그것으로 이제까지 70년 동안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주장을 합니까? 노래를 부릅니까? 두 가지입니다. 간첩 아니면은 멍청한 놈입니다. 간첩이야. 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가문광장에서 계속 떠들어가지고 내가 깜빵을 3번 가게 됐어. 그런데 이놈은 완전히 간첩인데, 자, 우리 그 해상 휴전선 해상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설해 주세요. 자, 일단은 처음에 남북한이 이제 그 헤어질 때, 남북한이 그어질 때, 그것은 무슨 선이라 그래요? 남북한 38선이에요. 38선. 자, 이게 38선 보여요? 38선 보이죠? 38도 선을, 지구의 38도 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한을 나눴다 이 말이야. 통상 경계선은 하천이나 아주 저명한 지형 주물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딘 러스커 대령과 대령 둘이서 갑자기 막 소련군이 내려오니까 멈춰라고 찾는데 별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도 38도 위도선을 가지고 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38도선이 그어졌는데 북한 이놈들이 6.25를 일으켰죠. 예. 6.25. 예. 6.25를 일으켰는데 6.25 때 미군이 예. 일주일 안에 들어왔죠. 예, 예. 한국에. 예. 다시는 안 온다고 하는 미군이 예. 다시 와서 6.25 전쟁을 우리가 이겼어요. 북한이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죠. 우리가 이겼죠. 예. 이겨가지고 생긴 것이 지금 휴전선이죠. 휴전선. 야, 휴전선 보세요. 자, 휴전선 보세요. 휴전선 보여요? 학생들이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가? 보여요? 휴전선이 지금 그어진 걸 보시라고. 휴전선 저기 파란 거 그어진 거 있잖아. 38선보다가 북한으로 훨씬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6.25 전쟁 때서 우리가 이겼어, 북한이 이겼어? 근데 지금 7월 27일만 되면 북한이 6.25 전쟁을 지들이 이겼다고 해서 막 퍼레이드를 하고 막 광란을 부리고 개발광을 부리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나중에 6.25 때 우리가 평양까지 저 두만강까지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또 우리가 중공군들이 개입하는 바람에 밀려가지고 서울을 2번 뺏겼어요. 2번.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서울을 몇 번? 6.25 때 바로 3일 만에 서울을 뺏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뺏긴 것이 뭐냐? 우리가 북한을 점령하고 갔다가 중공군들 때문에 역습을 받아서 다시 뺏겨서 어디까지 왔냐? 수원, 원주, 삼척, 저 몇 미터 있잖아, 봐요. 여기까지 또 뺏겼다고. 6.25 때 2번 뺏긴 거야. 그러나 정말로 한국 전쟁의 최고의 영웅인 다그라스 메가더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다시 밀어제키고, 여기는요 참 유명한 이 미국의 장군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잊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 서울에 가면 워커힐 호텔이라고 있어, 없어요? 그 사람이 6.25 때 죽은 사람이야. 장군이요, 장군. 우리 황준 장군님처럼 장군이요. 워커. 그래서 워커힐, 박정희 대통령이 이름을 지어준 거야. 워커 장군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미국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이래서 지금 이제 자유발언 세게 해주시고. 자유발언.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담화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면서 아주 잘 하신 것 같다.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는 못 들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했더니 여기 와서 전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결국 부정선거가 원인이었습니다. 맞아. 예, 선관위를